피부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당신의 피부 가이드, 라로시포제 덤 가이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엔 이지수 원장님과 함께 여드름 카더라 해결 시간을 아주 특별하고 귀여운 게스트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라로시포제 마케팅팀 인턴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로시포제 마케팅 인턴 이시아, 이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그럼 두 분은 갓 대학을 졸업하셨거나 아직 재학 중이신 거죠? 네. 워낙 피부에 관심이 많으셔서 라로시포제에 오셨겠지만 원래 평소에도 피부 고민이 많으셨나요? 네, 저희가 이렇게 라로시포제 인턴으로 오게 되었지만 무엇보다 저희 둘 다 여드름으로 고생을 정말 많이 해서 여드름 케어에 평상시에도 관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외모 때문에 이 삶의 질이 저하가 되고 또 약을 처방받다 보니까 그 부작용에 따라서 더 속상하거나 아팠던 것 같아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럼 너무 그래도 잘 오셨네요. 저희가 이렇게 이지수 원장님 모시고 모든 질문을 다 여쭤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원장님께 여드름 카더라 모든 궁금증을 해결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의 많은 궁금증을 원장님께서 OX 형태로 답변해 주실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질문해 주시죠. 네, 원장님. 그러면 여드름이 난 곳, 그리고 압출한 곳에는 여드름 패치를 꼭 발라야 하는 걸까요? 네, 저는 여기에 중간으로 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압출 직후에 진물이 나는 상태에서는 여드름 패치가 진물을 흡수해주고 외부 세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패치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드름이 생기면 무의식적으로 손이 자주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에도 패치를 붙여서 추가적인 자극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아픈 여드름을 진정시키고 색소 침착을 예방하는 성분을 활용해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미백 기능 성분이나 진정이나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유효 성분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되게 예쁜 여드름 패치들이 많아서 저도 열심히 붙이고 다녔는데 이제부터는 외출 시에만 패치를 붙이고 평상시에 집에 있을 때는 케어 위주로 관리를 해야겠네요. 원장님, 저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여드름이 심할 때는 로션을 두껍게 바르면 오히려 더 심해진다고 느껴져서 얇게 바르곤 하는데 여드름 피부는 로션을 바르지 않는 것이 더 좋을까요? 그거에 대한 답은 X라고 드리겠습니다. 이 보습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지 분비가 더 활발해지고 과잉 피지로 인해서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코메도제닉 제품 중에서 사용감이 가볍고 유분이 적은 보습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아신아마이드나 판테놀, 세라마이드 같은 성분이 함유된 보습제는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진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여드름으로 인해 무너진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들어왔나 보네요. 원장님, 저는 클렌저에 관심이 정말 많은데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이 여드름성 피부는 약산성 클렌저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던데 그게 맞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X라고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약산성 클렌저는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여드름 피부는 피지와 각질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딥 클렌징도 필요합니다. 너무 순한 클렌저만 사용할 경우에는 노폐물이 잘 제거되지가 않아서 오히려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피지 케어 성분이 포함되면서도 세라마이드처럼 피부 장벽을 도와주는 보습 성분이 들어있는 클렌저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피부 pH와 비슷한 약산성 클렌저, 저녁에는 세정력이 좋은 약알칼리성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그래도 제가 잘 하고 있었네요. 그래도 오전에는 약산성 클렌저만 사용하는 것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건 정말 미신 같은 걸 수도 있는데요. 요즘 SNS에 돌아다니는 피부 관리 포스트를 보면은 부위별 여드름의 원인이 소화장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중간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부위별 여드름에 어느 정도 경향성은 있지만 이를 소화기관 문제로만 연결짓는 건 과도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 타입이나 생활습관, 호르몬 분비에 따라서 여드름이 발생하는 부위와 악화 요인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마 여드름은 앞머리가 닿거나
헤어 제품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볼 여드름은 마스크 착용이나 손으로 얼굴을 자주 만지는 습관으로 악화되기도 쉽고요. 이 턱이나 입 주변 여드름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호르몬 변화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위별 특징을 이해하고 생활 습관을 함께 개선해 나가는 것이 여드름을 예방하고 악화되는 걸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 혹시 이 여드름이 제가 혼자 짜다 보면 이 여드름농이 튀어서 다른 곳에서 여드름이 또 옮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여드름이 옮을 수도 있는 걸까요? 요거는 X입니다. 이 여드름은 전염성이 있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옮기거나 압출할 때 내용물이 튀어서 새로운 여드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압출 방식으로 인해서 주변부가 자극을 받거나 아니면 이 새로운 여드름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이런 자극 때문에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적인 관리와 올바른 치료 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압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럼 원장님, 제 동생은 가끔 일부러 손으로 만지고 해서 빨리 곪게 하고 압출하곤 하는데요. 그게 맞는 방식일까요? 그것도 X입니다. 여드름은 자주 만지면 손의 세균이 피부로 옮겨져서 염증이 심해지고 여드름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반복적인 자극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색소 침착을 남길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여드름은 자연스럽게 골마서 배출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고 진정 효과가 있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원장님, 제가 라로시포제 인턴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 주변에서 여드름성 피부를 가진 친구들의 이 고민 문의가 정말 많아요. 어린 여드름성 피부를 가진 친구들에게 혹시 해줄 수 있는 조언이 뭐가 있을까요? 10대에서 20대의 여드름성 피부는 과도한 자극과 잘못된 관리 습관 때문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으로 여드름을 만지거나 자주 압출하는 습관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흉터나 색소 침착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만지고 싶으셔도 절대 만지시면 안 됩니다. 여드름을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너무 두껍게 하시면 모공이 막혀서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그것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장보다는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피부는 햇볕에 노출이 되면 색소 침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선크림이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학생분들이 시험 기간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수면이 부족해지는 경우, 그리고 당 섭취를 많이 하시게 되면 여드름을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습관과 식습관을 모두 케어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적절한 스킨케어를 유지하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드름으로 고생을 정말 많이 해서 이소티논과 같은 약물을 복용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어린 나이에 약물을 장기 복용하다 보니 조금 조심스럽고 또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괜찮은 걸까요? 당연히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는데요. 10대에서 20대가 여드름 치료제를 장기 복용하게 되면 약물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구 항생제인 독시사이클린이나 미노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는 내성과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요. 광과민이 나타나서 햇빛에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복용 시 간 기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경구 이소트레티노인은 피부 및 점막의 건조를 유발하고요. 간 수치 상승 및 혈중 지질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서 정기적인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성장판의 조기 폐쇄 위험이 보고된 사례가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장기 복용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복용 기간과 용량을 조절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 이렇게 세세하게 답변해 주시다니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두 분의 피부 고민이 많이 해결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많이 해결됐습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네, 그럼 이렇게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당신의 피부 가이드, 라로시포제 인턴분들과 함께한 스페셜 덤 가이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더 유익한 정보를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